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저희가 당의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진 강화도로 이지로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정두원 전 의원님,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른바 공중전이죠. 뭐 부산역, 어디 대전, 광주 이렇게 한 6-7군데에서 집회를 가졌고,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삭발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지역 하부단위까지 깊숙이 들어가겠다, 마을회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하고 하면서 이제 전쟁으로 치면 이제 지상전을 공중전을 막 했으니까 이제 지상전을 한 달 정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장애 투쟁을 본격화했는데, 정도원 의원님 이거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 투쟁은 명분이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개인 지도자, 야당 내 지도자로서의 위치 굳히기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대권 이제 운동을 이미 시작한 거죠. 명분을 이제 장애 투쟁에다 이제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장애 투쟁은 사실 이번 이런 지금 세대는 안 맞아요. 요새 같은 때 장애 투쟁 한다면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기껏해야 당원들하고 이제 열성 지지자들 모여서 자기끼리 으쌰으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언론에서 좀 다뤄주는 게 조금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내 굳히기죠. 지도자로서의 굳히기. 확고한 정치적 그러니까 위상을. 뭐 더군다나 날도 좋은데 뭐 얼마나 좋습니까? 또 뭐 대중교통 수단 이용하고 걷고 뭐 자전거 타고 뭐 건강에도 좋고 이 자기 지지 기반 굳히기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황교안 대표는 무주공산 속에서 야권 지도자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미 대권 플랜을 가동한 거고 사실상 대선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배 소장도 어떻게 비슷하죠? 장애 투쟁을 하게 되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보수적 결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이제는 대선인 거죠. 왜냐하면 당 대표를 목적으로 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선 후보로서 역대 이 대통령이 된 보수 인물 또는 이 보수 후보자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지지 기반이 아주 확고한 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YS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면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애 투쟁을 통하면 오히려 그 관련된 지역에서의 이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분석해 보자면 영남 지역, 또 50대 60세 이상, 그리고 중도 보수, 이들은 반드시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더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또 타 지역이라고 해서 충청도, 서울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영남이 우리가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이들 출신 지역의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정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의 현장을 다니면서 당 내에, 원 내에 또 의원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뭐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 장애 투쟁이야말로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어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사실상 합법적인 이 선거운동 한 틀로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꼭 먹고 알 먹고. 지난번에 저 광주 방문했을 때 그때 물세례 받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굳이 그 시점에서 광주를 당연히 이제 그런 비판이나 여러 가지 항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뭐 일부러 가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설마 일부러 갔겠어요. 근데 그런 사태를 이제 예상은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제 그런 모습을 각오를 하고 이제 임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본인이 많이 느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물론 광주 문제가 자유한국당에서는 커다란 멍해이긴 하지만은 너무나 최근 들어서는 그 거꾸로 가버렸거든요. 5.18 망원 같은 경우.
그거는 정말 합리적으로 좀 그래도 호남 민심을 좀 두드리는 선에 다독거리는 선에서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나 그런 조금 성찰이 있어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 황교안 대표가 그런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뭐 2달 조금 더 지난 이런 시점인데 어떤 안정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기존의 그 홍준표 대표라든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많은 물론 여러 가지 운도 따랐겠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또 이 황교안 대표의 현재 당에서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일정하게 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두원의 이 시사 끝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총리 또 이낙연 총리는 범진보 진영에서 자기 대선 후보로서 경쟁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른바 인지도가 높은 것이죠.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직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이 정부에서 국정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가졌던 것이고 그래서 안정적인 건데 그런 반면에 항상 뒤따라다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트라우마입니다. 에이 좀 강한 또 외부의 충격에 부딪히면은 못 견뎌낼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저는 황교안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기 위한 주변의 조언도 뒤따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서 직접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면은 점점 전투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저는 5.18도 있는 5.18 망은 논란이 됐던 이 정당에서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갔다라는 것도 이 5.18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치 윤리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던 거는 이 트라우마도 본인이 좀 강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깔려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것이 가질 수 있는 효과는 호남 민심을 못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이른바 이 성격동이 되는 것이죠. 서성격. 원래 이건 성동격서거든요. 성서격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렇게 물벼락 맞은 것, 물세를 당한 것이 자칫 그것을 보고 있는 보수 쪽 유권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한교안을 지지해 줄 수도 있다. 사실 이건 우리가 뭐 80년대 대선판에서 벌어졌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전통적인 우리 과거 방식의 이 유세, 정치 행태를 띠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도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내용 좋으면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제가 만 명 돌파하면 블랙핑크의 뚜두뚜뚜 나갑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뚜 나갑니다. 지난번에 광주 가고 나서 부산 다시 방문해. 부산 최근에 한 닷새 만에 2번 방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의 최대 어떤 격전지를 PK 부산 경남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는데 정 의원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아까 여론조사에서 빠졌지만은 지금 부울경이 지역적으로 제일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거기가 이제 떠오르는 이제 새로운 이제 텃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또 부산이 대도시이기 때문에 사람 모기도 쉽고 또 출발점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부산을 가는 건데 원래 옛날에도 저희 한나라당 시절에 장애투쟁 벌이면 꼭 부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부산. 그래서 거꾸로 올라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패턴으로 다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한 달 정도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가서 5월 말쯤에 이제 국회에서 다시 여야 간에 이제 대화가 시도될 테고 그 무렵까지는 장애투쟁 또 개인 캠페인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로서는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본인 선거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를 제쳐놓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장외에서
장애 투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시선도 곱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한 달 정도 그렇게 간다고 해요. 그럼 그 뒤에 어떻게 이걸 어떤 명분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이냐. 복귀한다고 해도 6월 지나면 바로 또 7월부터 뭐 사실상 날 더워질 거니까 또 휴가 정국 들어가고 그러면은 올 상반기에 과연 어느 정도 국회가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참 의문인데 자유한국당의 장애 투쟁의 어떤 출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경제 이슈라고 보여지는데요. 경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지지층 결집하는 효과도 있고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대표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걸로 보고요. 네. 지금 또 시기적으로 5월이라는 시기가 여러 민감한 현안들이 많은데 물러설 경우에는 지지율도 뭐 타격을 받고 뒷걸음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네. 자유한국당 쪽으로서는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단기적이기는 하겠지만 장애투쟁에 대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럼 국회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냐 오로지 장애투쟁이냐 네. 라는 이야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네. 자유한국당은 적어도 경제에 신경을 쓰는 정당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다음 회기에는 돌아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5월 말이나 6월 달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상반기에 법안 통과가 돼야 하반기에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은 뭐 했느냐 제1야당으로서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유한국당이 내걸 수 있는 명분은 경제 때문에라도 우리는 국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되고 시기적으로는 역시 뭐 5월 말 6초 정도가 되지 않겠나 5말 6초 정도. 네. 이게 뭐 이제 자유한국당도 장애투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거고 하지만 또 여권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럼 뭐 그러니까 여당이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잖아요. 네. 여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어떻게 내밀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치와 카드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국회의원들 예, 제소하는 선진화법 위반 굉장히 중하잖아요. 거기 거의 뭐 5년이야 뭐 1,000만 원이야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게 은근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소치한다 그래서 친고죄이기 때문에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중단되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여당에서 그런 제스처 정도는 취해줘야지 자유한국당에 들어올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일각에서 이야기가 지난번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마지막 날에 이 자유한국당 보좌진을 비롯해서 좀 강력한 저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이 수사 네. 또 이제 결과 이것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지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이 일각에서 이야기한 그게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됐었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처음에는 몸부누고 시작한 것 같아요. 설마 하고 그런 시작한 생각 것 없이. 같아요. 예. 근데 막판에는 회의장이 열렸는데 가서 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뒤늦게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이제 뭐 놀란 거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청와대 앞에 가서 나를 제외하고는 다 풀어달라. 네. 이렇게 지금 의원들이 역으로 상당히, 생각하면 예, 그게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부담이 거죠.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소가 되면은 공천에도 영향을 주고 뭐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또 낙마할 가능성도 있고 상당히 심각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네. 어쨌든 풀리려면 좀 여야 간의 물밑 대화도 진행이 되고 물론 이제 8일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원내대표는 누가 조금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거기서부터 뭔가 좀 물꼬가 트일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는데 이게 참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를 취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자유한국당도 장애투쟁을 접고 네. 민주당도 어떤 대화와 타협의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 의회의 틀 안에서 좀 싸워가면서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좀 바라고 있는 게 국민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